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8월 17일 기준 남양주시 부동산 소식에 관한 그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 남양주시의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왕숙지구, 청약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 좀 소개시켜드릴 뉴스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47번 국도가 지금 지화된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공사가 시공사가 결정됐는데 현대 컨소시엄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번 국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왕숙지구 외곽으로 좀 다니는 주된 도로가 있죠. 예전부터 계속 다녔던 도로. 그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가 향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한 10차선 도로로 이렇게 좀 확장되고 지화가 된다는 그런 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근데 왕숙지구 같은 경우가 연내 착공에 좀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드릴 거고, 왕숙 2지구 209가 10월 달에 착공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양주시하고 진접지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죠. 진접지구에는 아파트 매매 동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금일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47번 국도 지화 공사가 좀 됐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왕숙지구죠. 왕숙지구가 좀 이렇게 있고 이 옆으로 지금 47번 국도 지금도 계속 차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이 도로가 향후에 지화가 되죠. 지화가 되게 돼서 왕숙천, 그러니까 하천변까지 바로 도보로 그 위쪽은 이제 잔디로 딱 깔고 공원화 시켜서 그 왕숙지구 공원화시켜서 왕숙천까지 바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화되는 그 공사가 이번에 좀 발주가 돼서 시공사업이 결정됐죠. 그래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됐다 이런 소식이고, 이때 뭐 발주 금액이 뭐 한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데문에 기본계획상 두 개 국도를 혼용 구간 해서 8차로, 그리고 상부는 6차로, 하부는 4차로 해서 양복 10차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체고죠.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해서 그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도로가. 그래서 뭐 한쪽은 이쪽 포천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다음에 반대쪽은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뭐 이렇게 나눌 건지 정확한 건 뭐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는 계획은 1층, 2층에서 이렇게 복층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도로가 계획돼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지하화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숙천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잔디나 뭐 공원화가 되겠죠. 그 넓은 그 면적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바로 왕숙천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호재거리죠. 뭐 GTX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변에 공원이나,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단점이 뭐 호수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죠. 뭐 일산이나 뭐 다른 곳들, 뭐 광교나 뭐 이런 데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뭐 넓은 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물 담을 수 있는 그 저장 면적이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왕숙천인데 왕숙천 변으로 바로 공원화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왕숙지구 쪽에서는 상당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 아파트 건설이 좀 착공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 왕숙 공공 택지지구, 그러니까 본단지죠. 본단지가 아파트 건설 행사에 막이 오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현재 뭐 계획되는 게 A1, 뭐 A2, B17 등 세 곳별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에 붙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입찰에 붙여서 뭐 시공사를 결정하고 해서 뭐 진행한다 뭐 이런 뉴스들인데, 뭐 그래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왕숙지구가 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수석대교나 그다음 향후에 9호선 연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왕숙지구 내년부터는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간 청약이나 뭐 공공 청약들 내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유심히 살펴보셔갖고,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층, 뭐 이렇게 청년층이나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왕숙지구 같은 경우 한번 도전해 보셔서 청약에 나서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같은 경우 추세가 청약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뭐 신혼부부, 애기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는 상당히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혹시라도 아파트 매매 고민 중이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 건설 착공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 왕숙 2지구에 관한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왕숙 2지구에 209 부지조성공사가 좀 시작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209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지금 전철역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양정역 세권, 이비투 양정역 세권이 되죠. 양정역 세권이 되고 209가 여기입니다. 109가 여기고. 근데 209 쪽에 지금
부지조성공사죠. 부지조성공사라는 건 이제 뭐 밑에 배관을 깔고 그 다음에 뭐 평탄 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남양주 쪽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이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별내나 왕숙지구, 그 다음에 왕숙 2지구인데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왕숙지구, 왕숙 2지구 둘 중에 뭐 입지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왕숙 2지구가 좀 더 좋습니다. 왕숙 2지구가. 근데 단점이 좀 규모가 작다는 거. 근데 이것도 다산 쪽하고는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죠. 다산 쪽하고 바로 이 옆에 다산 쪽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산 그리고 양정 월세권까지 해서 한 군데 이렇게 뭉치면은 꽤 큰 규모가 큰 그런 신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숙 2지구도 규모가 작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입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왕숙 1지구보다는 입지면에서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지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청약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갖고 고민하셔서 청약에 나서시는 거 좀 좋을 것 같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향후에 좀 계획되어 있는 뭐 47번 지화와 그 다음 왕숙지구, 왕숙 2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남양주시 이번에 아파트 매매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남양주시 아파트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일주일 평균 한 170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70건이면 한 달에 한 600건에서 700건 사이 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는 추세고 지금까지 한 봤을 때 뭐 7월 달까지 한 3,7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남아있는 한 5개월 동안 한 3,000건 정도 더 신고가 된다고 하면은 한 6,000건에서 한 7,000건 사이 이 정도가 아마 올해 거래되는 그런 숫자일 것 같고 근데 이 남양주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좀 서울 쪽이죠. 서울 쪽에 있는 거래량을 좀 보면은 34,000건, 작년 거래량 36,000건, 거의 좀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나게 되면은 서울은 뭐 5만 건 이상 아마 거래가 될 것 같고, 남양주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진 않고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서울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가 좀 계속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뭐 상급지들, 성동구, 마포구, 강남, 서초, 뭐 강동, 송파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뭐 신고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양주 쪽이나 기타 그 외곽 지역들 있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이 막 되고 이런 시장은 아니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보면은 다 시립주입니다. 시립주. 투자 수요는 거의 없고 시립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신축이죠. 신축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상급지 중에서도 역세권 이쪽에서 좀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 외 기타 뭐 구축이나 아니면은 입지가 좀 안 좋은 쪽, 입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뭐 가격 거래량 자체는 조금 늘어난 편이지만 가격 상승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좀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쪽도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급지 제외하고 뭐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거래는 조금 늘어난 편인데 가격 상승은 되지 않고 있죠. 제가 뭐 쇼츠 영상이나 뭐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강북, 도봉 뭐 이쪽은 뭐 그렇게 가격 상승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정고점을 거의 뭐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갖고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부동산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서울 쪽에 부동산이 많이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좀 잡으려고 뭐 세금이나 대출 뭐 이쪽으로 좀 계속 조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거래량 자체는 지금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갖고 굳이 뭐 추격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연말이나 상황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황을 보시고 나서 매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남양주시 아파트 매매 동향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진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 지역 아파트 매매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뭐 거래량이 많이 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제일 인기 많은 뭐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펜테리움이나 아니면 신축 단지인 포스코 더샵 인근 단지인 동부 센트럴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거래가 되고 그 외 단지들은 거의 뭐 거래가 좀 마르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가 좀 주춤한 그런 기류가 좀 흐르고 있고 그 외곽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서울 쪽이 매매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외곽 쪽에 있는
조금씩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아마 좀 많이 줄어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다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가격 계속 뭐 서울처럼 뭐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 다산 쪽을 봐서도 거의 뭐 그 가격대죠. 뭐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접지구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나서 한 10% 정도 상승해서 거기서 조금 거래가 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서둘러서 추격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매매를 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이 좀 내려가든지 아니면 좀 협상을 해서 내고를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내려서 그렇게 좀 거래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옆에 지금 나오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 자체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고 있죠. 뭐 전세 가격 자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이고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뭐 서울 쪽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기다렸다가 가격 추이를 좀 보고 매매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남양주시에 관련된 부동산 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